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결정을 할 때마다 확확 바꾸게 될까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큰 변화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려는 성향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시죠. 행동경제학 개론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 이거 일상에서 좀 네.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상황일까요? 일상의 얘기도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지인한테 들었던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엄마하고 딸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딸이 보니까 엄마가 프라이팬에 햄을 구울 때 햄의 끝을 이렇게 잘라서 굽는 걸 봤대요. 네네네.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외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딸이 그런데 왜 그렇게 자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 우리 할머니한테 같이 가서 물어보자. 네.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외할머니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의 엄마가 그러셨거든.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셔서 네. 다 같이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햄을 구울 때 양쪽 끝을 자른 건 프라이팬이 작아서 그랬던 거야. 옛날 후라이팬이 그렇죠. 작아서 그랬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햄을 작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끝을 잘랐는데 이젠 그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런 행동을 생각 없이 또는 이유 없이 계속 따라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집안의 4대에 걸치는 그 행동이 행동경제학의 이제 예시로도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알게 모르게. 한 번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을 덜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생각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대안을 생각을 해내지 않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래서 인지적으로 그게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네. 머리를 쓰는 게 게으르기 때문에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항이 가장 적은 방식이란 맨 처음 떠오른 대안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하던 대로. 이게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로 미국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저녁을 뭐 먹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도미노스 피자에 전화할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고 네. 한국 사람들은 앱을 켜서 바로 음식 눌러보고 뭐 치킨, 짜장면, 분식 중에 하나 고르자 이렇게 네. 바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다른 대안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한 대로 빨리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판단하려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항상 미치고 네,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걸 어떻게 좀 안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도움이 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내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편향이라고 부르니까요.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그걸 택하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으로 선택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전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현상 유지 편향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도 뭔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걸 찾아봐야겠다. 근데 이게 몸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대안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알려진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금 있는 대안이 불가능하거나 없다라고 억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끊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도미노의 피자 전화해서 주문하자고 할 때 그러지 않은 방법을 생각하려면 오늘은 도미노스 피자집이 문을 닫았다.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몸을 돌려서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는 음식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약간 담배를 못 끊는 것도 약간 이런 비슷한 그렇죠. 개념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았어도 니코틴 함량이 거의 없는 담배조차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이용하게 되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커피를 계속 습관적으로 마신다거나 담배를 계속 핀다거나 하는 중독이라는 현상들도 일부분은 이렇게 현상유지 편향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 물건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 쓰고 있는데 그게 현상 유지 편향이야. 그럼 되게 좋아하겠네요.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힘 같은 게 별로 필요 없는 예. 이제 습관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제품들은 현상 유지 편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죠. 마케터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특히 이제 현상 유지 편향이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네.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아주 잘 알려진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 2000년대 초반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 이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혹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벨지움 이런 나라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4% 15%밖에 응답하지 않는데 네, 장기 기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예.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거의 99.5% 네? 100% 육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 서약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는 율이 나라마다 너무 크다. 오, 예. 다를까?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장기 기증률이 낮은 나라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 선택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하게 되는데요. 네.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들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대로? 반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게 좋은 거잖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 모두 질문에 그대로 예스라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아서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 이제 설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제사를 지내는 풍습도 이게 현상 유지 편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사를 지낸다는 풍습 자체가 아까 처음에 햄 얘기 드린 것처럼 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관습이거든요. 관습이라는 건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습 자체에서 다른 방식의 행동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을 거의 못 해내거든요. 네. 원래는 이 조상을 하자라고 하는 명절에 제사 지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현재에 충실하자. 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도 괜찮아라는 대안을 생각해낼 수도 있죠. 그런 방법들로 어떤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거 역시 이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생각을 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가치라는 게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좋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예의를 갖추자라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라는 게 딱히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6672님이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게 인류의 생존 방식에 있지 않을까요? 농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이게 DNA에 박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예. 책 많이 읽으신 분이네요. 이분은 저희 학교 박사과정에 오시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상 유지 편향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지 않고 이걸 똑똑하게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좋아하는 현상 유지 편향의 좋은 사례는 예. 그 서브웨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쓰는 건데 네. 원래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중간에 가서 채소를 뭐 넣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는 채소를 뭐 넣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뭐 이 채소 저 채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네. 서브웨이 가서 딱 앞에 서면 그분께서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되면 채소를 잔뜩 넣어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한국이 쌈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네. 채소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항상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편향을 이용해서 채소를 많이 먹도록 만들어 온 겁니다. 캐나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고기를 위주로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선택의 여지를 어떻게 두느냐, 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또 돈으로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님 통해서 네. 행동경제학개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